자, 지질 구조. 자, 여러분 알고 있는 지질 구조 뭐 있습니까? 대희가 지질 구조 뭐 있어? 습곡 또 정단층, 역단층. 자, 가겠습니다. 제일 처음 습곡. 습곡이라는 것은 지층이 휘어져 있는 구조를 말하는 거지. 참고로 횡압력에 의해서 말 그대로 가로 방향으로 압력을 가한 거지. 그래서 양쪽으로 밀게 되면 습곡 구조가 만들어진다. 자, 횡압력을 작용하는 경계가 어디였죠? 수렴형 경계. 참고로 배사와 향사라는 구조로 나눌 수가 있죠. 배사는 위로 볼록한 부분, 그리고 향사는 아래로 오목한 부분. 기억나지? 자, 근데 이걸 따지는 것은 지층에서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지층이 휘어진 거니까. 지형을 보면 안 된다 그랬다. 지형이 아니라 지층에서 위로 볼록한 아래로 오목한 그 부분을 말한다. 자, 그림은 여러분 있을 거니까 참고하시고, 그래서 지층에서 위로 볼록한 부분을 배사, 아래로 오목한 부분을 향사. 자, 그러면 이렇게 A, B. 자, 대희가 A는 배사야 향사야? B가 배사고 A가 향사. 맞습니까? 맞죠? 현재 지형을 볼 게 아니라 지층이 휘어진 구조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거니까 지층을 봐야 되는 거지. 그래서 A 같은 경우에 지층을 보게 되면 아래로 오목한 형태. A는 향사, B는 배사. 되겠지? 지형이 아니라 그랬습니다. 가끔 이거 문제 묻는 경우도 있고. 자, 습곡의 종류. 자, 정습곡, 경사습곡, 횡화습곡 기억납니까? 자, 정습곡은 가장 많이 휘어 있는 곳을 우리가 습곡축이라고 했어. 이 축을 쭉 연결한 걸 습곡면이었거든. 축면이었거든. 뭐 상관없고. 자, 수평선, 지평선에 대해서 자, 습곡축면이 서로 수직 관계인 것. 됐지? 자, 근데 경사습곡은 수평선에 대해서 자, 경사습곡이 수직이 아닌 것. 약간 경사져 있는 것. 이랬습니다. 그리고 횡화습곡은 뭐였지? 횡화란 말이? 횡은 가로 방향이잖아, 맞지? 와란 말은? 누웠다 그 말이죠. 그래서 많이 누운 것. 그래서 횡화습곡은 아주 심하게 누운 걸 말했지. 뭐 이 각도를 따져가지고 여러분한테 문제 아주 세밀하게 요구하진 않습니다. 자, 두 번째로 단층. 단층이란 절단됐다 그 말이죠. 자, 전리도 끊어졌잖아. 근데 전리는 끊어지고 따로 이동이 없는 거야. 근데 단층은 끊어지고 이동까지 있는 걸 단층이란 말 쓰는 거지. 끊어지고 이동까지 있는 걸. 자, 그래서 일반적으로 우리가 말할 때 이렇게 지층이 있다면, 이게 끊어졌다면, 참고로 두 개 나눠진 여기를 우리가 단층면이라 그러지. 자, 상반과 하반. 자, 왼쪽과 오른쪽 중에 누가 상반이다? 수직적으로 더 위에 있고 아래 있고 이걸 말하는 게 아니지. 단층면이 있다면 면 위에 실려 있는 게 누구냐? 그걸 따지는 거지. 그래서 면 위에 실려 있는 건 바로 왼쪽이 상반 되겠지. 그래서 왼쪽이 상반, 오른쪽이 하반 되는 거죠. 어쨌거나 단층면에 대해서 위아래를 따지는 겁니다. 자, 단층의 종류 정단층 또 뭐 있죠? 역단층 또 변환단층. 근데 변환단층이라 표현보다는 주향 이동 단층 그랬죠. 그래서 정단층은 장력, 양쪽에서 당긴 것. 자, 정단층은 당기게 되면 상반이 올라갑니까? 하반이 올라갑니까? 하반이 올라가죠. 자, 좋아. 상반은 아래로, 하반은 위로. 정이란 말 대신에 상반이 올라간다라고 바로 직관적으로 생각할 수가 있어. 그러면 안 되지. 조심하셔야 돼. 자, 역단층은 무슨 힘? 횡압력이죠. 횡압력. 양쪽에서 밀어가지고 상반이 밀려 올라가는 거지. 그래서 상반이 위로, 하반이 아래로 갑니다. 자, 그래서 첫 번째 이 그림이 현재 보면 정단층 되겠죠. 참고로 정단층은 끌어서 양쪽에 당긴 거니까 실제로 이 두 개 점은 원래 붙어 있었지. 원래 붙어 있었는데 양쪽 당기는 바람에 서로 멀어진 거잖아. 맞지? 자, 그리고 역단층 같은 경우에 자, 역단층은 양쪽에서 민 것. 자, 지금 상반이라 할 수 있는 게 현재 이 면의 위에 있는 건 왼쪽이 되겠지? 그래서 오히려 상반이 올라갔다 그 말이죠.
그래서 정이란 말에 직관적으로 생각하시면 안 되고. 자, 그리고 주향, 이동, 단층. 자, 주향이 뭐냐면 단층 면이 있으면 이 단층 그 면이 달려가는 방향을 주향이라 그래. 달려가는 방향. 자, 근데 얘는 그냥 단순하게 전달 능력 또는 비트는 힘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지. 자, 원래는 내가 이렇게 책상을 면을 잡았으면 윗면을 딱 잡아가지고 접착시킨 다음에 쫙 미는 걸 말하지. 근데 한쪽 밑에 잡혀 있잖아, 맞지? 그래서 윗면만 내가 잡고 흔적면 미는 것도 되는 거지. 근데 뭐 비트는 힘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수평 이동이 일어난다. 바로 이해가 되겠지? 근데 조심하실 게 수평 이동이라 해서 단층면이 수직인 건 아닙니다. 지금 이 그림에서는 단층면이 수직이지만 꼭 이럴 필요는 없어. 이렇게 해좀 비스듬히 잘릴 수도 있습니다. 잘리지만 어쨌거나 양쪽의 층들의 이동은 수평적으로 움직인다는 거지. 움직이는 방향은. 됐지? 네. 자, 그래서 판의 경계와 관련성을 가진다면 정단층은 무슨 경계? 발산형. 역단층은 수렴형. 주향 이동은 보존형 경계가 되겠지? 그치? 자, 이게 정단층 모습. 이건 역단층. 지금 보면 요거 하얀색 올라온 걸 알 수가 있지? 이것도 역단층. 자, 부정합 가겠습니다. 부정합. 자, 정합이라는 것은 자, 중간에 끊어짐 없이 시간적으로 계속 연속적으로 이 쌓인 구조를 정합이라 그러지. 근데 중간에 자, 부정한 면을 기준으로 위쪽과 아래쪽이 큰 시간 간격을 가지면 그걸 부정합이라 하는 거지. 자, 볼게. 퇴적되는 곳이 물속이야, 물밖이야? 물속에. 그래서 물속에서 이렇게 계속 퇴적되는 거지. 자, 퇴적됐어. 그런데 이게 융기를 했어. 물 밖으로 나온 거지. 그러면 비바람 맞고 여러 풍화침식 일어나겠지. 깎여 나간다는 거지. 깎여 나갈 겁니다. 깎여 나가겠지. 됐나? 다시 침강하면 그 위에 새로운 층이 쌓이게 되는 거지. 물 속에서. 맞나? 그러면 요 위아래 층은 깎이고 난 뒤에 새로 쌓였기 때문에 큰 시간 간격 차이를 가지겠지. 이걸 부정합, 대규모 지각 변동이 있었음을 알려줍니다. 자, 그래서 부정합면을 경계로 상하 두 지층 간에 큰 시간 간격을 가지는 것, 연속적으로 쌓이지 못한 관계를 부정합이라고 한다. 그러니까 자, 일단 과정만 확인을 좀 해보면 근데 부정합하면 부정합이란 거 잘 알려준 게 바로 기저여감이었죠. 그래서 부정합 면 위에 기저여감이 남는 경우가 있지. 참고로 풍화침식 받았을 때 풍화침식 면에 큰 입자들이 기존에 이동하지 못하고 그대로 남는 경우가 있지. 그리고 기존에 있던 풍화침식 받고 있는 기저를 이루고 있는 그 암석에서 떨어져 나온 애들이 큰 입자라면 멀리까지 이동하지 못하잖아, 맞지? 그 자리에 남는 거였지. 이걸 기저여감이라 한다. 자, 가겠습니다. 형성 과정. 형성 과정은 제일 처음에 먼저 퇴적이 이루어져야 되겠죠? 퇴적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자, 퇴적이 이루어지는 곳은 어디라고? 물속이었죠? 퇴적이 이루어집니다. 물속에서. 자, 근데 얘가 퇴적이 이루어지고 물 밖으로 나오려면 뭐 해야 된다? 융기. 물 밖으로 나와서 융기가 이루어집니다. 자, 융기가 일어나면 물 밖으로 나왔기 때문에 풍화 침식 받겠죠? 침식 과정이 일어나게 되면 위에 거 잘려 나가겠지. 잘려 나가고 자, 새롭게 쌓이려면 일단 침식은 물 밖이라고 하겠습니다. 다시 쌓이려면 침강. 물속으로 들어가야 되죠? 침강. 자, 침강하게 되면 그 위에 새롭게 쌓이게 된다. 새로운 퇴적. 됐죠? 그래서 새롭게 쌓인 것에 사이에 부정한 면이 만들어진다. 근데 자, 이렇게 만들어졌는데 여러분 우리가 제시되는 자료의 문제에서 보게 되면 대부분의 자료가 물속에 있는 거예요? 물 밖에 있는 거예요? 물 밖에 나와 있는 우리가 쉽게 볼 수 있는 접할 수 있는 이런 지형들의 단면을 나타내는 거지. 물 밖이야. 근데 지금 이거는 물속이야, 물 밖이야? 이거 물속이죠. 그러면 물 밖에 나오는 과정까지 더 생각을 해야 되는 거지. 마지막으로. 그래서 마지막에 물 밖으로 나오는 과정까지 있는 겁니다. 맞지? 그래서 현재는 보면 물 밖으로 나와 있는 상태가 돼야 된다. 그 말이지. 그래서 이 상태에서 문제를 묻는 거지. 이 상태에서. 그러면 지금 부정합 하나 만들었죠? 자, 융기가 몇 번 있습니까? 2번 있는 거지? 마지막 끝까지 올라와 있는 모습까지 다 생각을 해줘야 되는 거잖아. 그래서 문제에서 이걸 많이 묻죠.
최소 융기 횟수. 우리가 명확하게 알 수 있는 융기의 횟수는 최소한 몇 번이냐 묻는 거지. 자, 그러면 부정합 한 개 만드는데 융기 몇 번? 2번. 자, 잠깐만. 원래 부정합 하나 만드는데 융기 한 번이면 되지. 되는데 마지막에 나오는 과정이 있으니까 플러스 1 해주는 거지. 됐나? 그래서 생각하실 거는 부정합수에다가 마지막에 융기 한 번 더한 것. 이게 바로 최소 융기 횟수가 되는 거지. 만약에 부정합이 3개면 최소 융기 횟수는 4번 되는 거죠. 근데 이거 말고 또 뭐라 묻기도 하지? 신우야. 최소 융기 횟수 말고 최소 침강 횟수를 묻기도 하지. 과거에는 융기 횟수만 물어봤습니다. 근데 요즘에 침강 횟수를 물어보기도 해. 근데 침강 몇 번이죠? 한 번이지? 침강 한 번이지? 부정합수와 동일합니다. 최소 융기 횟수. 자, 최소 침강 횟수. 침강 횟수는 부정합수와 동일하다. 자, 최소 침강 횟수는 부정합수와 동일하다. 융기 횟수는 마지막에 융기가 있는 거니까. 자, 참고로 부정합 아까 기저여감 그랬는데 자, 위아래가 자 이렇게 지금 현재 잘린 걸 알 수가 있지. 그리고 화강암 돼 있는데 화강암은 심상암이죠. 관입했다 그 말이지. 관입한 애가 이렇게 현재 어떤 면에 대해서 이렇게 일정한 현재 면을 이루면서 잘릴 수가 없어. 그러니까 어떤 일정한 면을 이루면서 관입할 수가 없어. 이건 잘렸다는 걸 의미한다는 거지. 그래서 지금 기저여감도 있고 그리고 현재 면 관입한 애들이 잘려나간 모습 가지고 얼마든지 부정합이란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이거 역시 기저여감. 부정합의 종류를 안 했구나. 아하, 이것도 알아야 되겠지? 쏘리. 자, 3개 기억납니까? 자, 평행 부정합. 자, 부정합 면을 경계로 이걸 경계로 위와 아래가 서로 나라는 걸 평행 부정합. 자, 이런 거죠. 자, 그림 있으니까 참고해 봐봐. 자, 부정합 면이 어떻게 됐든 어쨌거나 잘려 있을 거야. 잘려 있을 때 위와 아래가 서로 나란하다 그 말이지. 잘린 형태가 어떻게 됐든 간에 부정합 면을 기준으로 위와 아래가 서로 나라는 걸 평행 부정합. 자, 경사 부정합. 뭐 평행 부정합 나왔으면 경사는 쉽지. 위와 아래가 어떻다고? 경사져 있는 것, 나란하지 않다는 것. 대의가 자, 상하 지층 사이에 경사가 있는 것, 경사져 있는 걸 말합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자, 부정합 면이 있을 때 위와 아래가 서로 나란하지 않은 것. 자, 이걸 현재 경사 부정합이라 하지. 자, 난정합은 뭡니까? 자, 잠깐만 봐봐. 자, 위에서 평행이다, 경사다는 것은 부정합 기준으로 위와 아래가 서로 나란한지 나란하지 않은지 이거잖아, 맞지? 그러면 난이란 말은 이거 어려울 난이거든. 이거 판단하기 어렵다 그 말이야. 위와 아래가 경사져 있으면 경사 부정합, 나란하면 평행 부정합이잖아, 맞지? 근데 그걸 모르겠다 그 말이야. 그게 뭐냐면 부정하면 아래쪽이 자, 부정합을 만들었단 말이야. 잠깐만. 부정합면을 만들었단 말은 밑에 거 깎아내고 위에 새로 쌓인 거잖아. 위에는 새로 쌓였기 때문에 위에는 무조건 퇴적함이야. 맞지? 위에는 무조건 퇴적함인데 밑에 있는 애가 퇴적함이 아닐 수 있다는 거지. 승리가 안 보일 수 있다는 거지. 그래서 밑에 있는 애가 심성함이나 변성함이나 승리가 안 보여. 그래서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됐지? 자, 이런 거지. 자, 그래서 이렇게 부정한 면이 있을 때 밑에 관입한 애가 있다. 위에는 분명히 나란한 선이 보이는데 밑에는 안 보인다는 거지. 그래서 이게 나란한 건지 경사져 있는 건지 판단하기 어렵다 그 말이잖아. 그래서 난정합. 자, 4번 관입. 관입은 뚫고 들어간 거죠. 자, 마그마가 암석이나 지층을 뚫고 들어가서 그대로 굳은 것. 자, 관입한 게 나이 많아? 관입당한 게 나이 많아? 관입당한 것. 이미 벌써 있었으니까 맞지? 그래서 이거 들어가서 굳은 애를 우리가 관입암이라 그러죠. 일반적으로 심성암이 되겠지? 자, 5번째. 자, 포획은 둘러싸는 걸 말하지? 자, 뭐냐면 관입할 때, 자, 마그마가 올라올 때 강한 힘으로 막 뚫고 올라올 거잖아, 맞지? 그러면 올라오는 과정에서 녹여서 뚫을 수도 있겠지만 그 올라오는 힘에 의해서 주변에 있는 기존에 있던 암석들이 깨질 수가 있겠지. 그럼 그 깨진 파편들이 마그마 속에 들어간 다음에 그대로 굳은 걸 말하는 거지. 됐나? 그래서 포획이란 말은
관입할 때 주변 암석들이 떨어져 나와서 마그마에 유입된 다음에 굳은 걸 말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유입 후에 굳은 걸 다 녹지 않고 그대로 남아있는 걸 포획암이라고 하지. 포획 당한 놈이죠. 자, 그러면 이놈은 마그마보다 온도가 높은 거에 낮은 거예요? 용융점이 높은 거에 낮은 거예요? 높은 거죠. 예를 들어서 마그마의 온도가 600도씨야. 근데 얘 용융점이 700도씨라면 안 녹고 남아있겠지? 그런 문제도 있었잖아. 그런 문제도 있습니다. 자, 서로 다른 종류의 부정합 되어 있는데 원래 부정합의 종류는 평행, 경사, 난정합 이렇게 세 가지가 있는 거지. 자, 부정합 면을 경계로 위층과 아래층이 서로 경사져 있는지 나란한지 이걸 보는 거지. 자, 그러면 지금 자 현재 가 같은 경우에는 부정합 면을 경계로 위와 아래. 위는 현재 보면 수평면과 나란하겠지만 어차피 밑에는 굴곡이 있잖아. 굴곡이 있단 말은 경사를 가진 거지. 그래서 경사를 가진단 말은 결과적으로 횡압력을 받아서 습곡이 형성됐다 그 말이죠. 생각하시면 되고. 근데 나 같은 경우에는 부정합 면을 경계로 위와 아래가 서로 나란하기 때문에 이거는 평행 부정합이지. 참고로 난정합은 아래쪽에 화성함이나 또는 변성함이 있는 거 있죠. 그래서 결과적으로 현재 층리가 없기 때문에 나란한지 경사지 있는 건지 확인할 수가 없다. 자, A는 융기, B는 침광 과정이다. A는 융기 올라가는 것, B는 침광. 맞습니까? 물론 융기에서 풍화 침식 과정까지 있었던 거고. 자, A와 B 사이에 퇴적이 중단되는 현상. 자, A와 B 사이 중단. 어쨌거나 물 속에 있으면 퇴적이 가능하지만 물 밖으로 나오게 되면 퇴적이 아니라 침식이 우세지가 일어나는 거지. 그래서 퇴적이 일어나지 않는 시기가 되는 거지. 그래서 융기 후에 수면 밖에 있으면 퇴적이 되지 않는다. 자, 가에서는 부정한 면을 경계로 상하의 층리면이 서로 경사져 있다. 가에서 서로 경사진 거 맞죠? 나란하지 않잖아. 물론 우리가 그림에서는 일부만 잘라가지고 이렇게 딱 얘기만 하잖아. 맞지? 위와 아래가 서로 경사인지 나란하지 않다. 이런 얘기를 하지. 근데 전체적으로 봤을 때 얼마든지 습곡이 많을 수도 있는 거지. 자, 넘어갈게. 답은 5번 되겠죠? 자, 4번. 자, 관입함하고 나는 포획함 돼 있는데, 참고로 A와 B 중에 일단 현재 보면 관입함. 현재 A와 B 중에 누가 관입함인지 봐야 되는데, 실제로 관입이라는 것은 마그마가 뚫고 들어오는 거잖아? 그러면 실제 기존에 있던 암석이나 지층이 있다면 그대로 녹여서 또는 힘에 의해서 뚫고 들어올 수도 있어. 그렇지만 만약 갈라진 틈이 있다면 어쨌거나 마그마는 액상이기 때문에 액체이기 때문에 쉽게 들어갈 수가 있겠지. 그래서 이렇게 들어가는 경우가 있는 겁니다. 액체 형태로. 액체니까 현재 이렇게 줄기 형태로 들어갈 수 있겠지. 그래서 틈에 들어간 형태고. 그래서 B가 관입함인 걸 알 수가 있고. 자, 그리고 포획암 같은 경우는 포획된 애를 말할 거잖아. 그래서 주변 애들을 현재 보면 주변에 애들이 있고 현재 보면 그의 한가운데 있는 어쨌거나 둘러싸여진 애가 포획암이다. 그래서 D가 포획암 되겠지. 자, 그러면 A에는 B에 의한 변성이 나타나기도 한다. 자, A에는 지금 현재 보면 관입한 건 B가 될 거잖아. 그래서 고온의 마그마는 B였기 때문에 기존에 있던 암석은 A니까 이 마그마에 의해서 변성이 일어날 수 있겠지. 참고로 원래 변성의 종류는 광역 변성하고 접촉 변성 두 가지가 있어. 근데 여기까지 우리가 안 배우거든. 이건 G2에서 이야기하는 거야. 참고로 광역 변성은 수렴 경계에서 뚫고 들어갈 거잖아. 맞지? 뚫고 들어가는 현재 밀고 들어가는 그 압력과 그리고 깊은 곳에 일어나기 때문에 열과 압력이 함께 작용하는 그리고 섭입이 아주 넓은 지역에 일어날 거잖아. 그래서 광역, 넓은 영역 이 말이야. 근데 얘 같은 경우에는 고온의 마그마가 닿아서 뜨거운 애한테 닿아서 변성이 일어날 거잖아. 얘는 이제 접촉 변성이라는 말을 쓰기도 합니다. 몰라도 돼. 일단은 고온의 마그마에서 변성이 일어날 수 있잖아. 맞지? 자, B는 A보다 나중에 생성된 것. B는 A. 자, 관입한 게 나이 많아? 관입당한 게 나이 많아? 당한 것. 걔는 먼저 자리 잡고 있었잖아. 맞지? 그 뒤에 온 건 관입한 거니까. 그래서 A가 더 나이가 많다는 것. 자, 구성광물. 자, 구성광물. 원래 이들은 암석이잖아? 광물들이 모여서 암석되는 거지. 그러면 광물이라는 건 특정 성분이라고 그랬어. 특정 성분이니까 이 성분마다 녹는 점이 다 다르지. 녹는 온도가 다 다릅니다. 자, 근데 자, 원래는 누가 C와 D 중에 원래 C가 마그마로서 들어왔잖아. 맞지? 기존에 했던 게 D. 기존에 했던 암석에서 파편이 떨어져 나와서 D가 마그마 속에 들어간 다음에 같이 굳은 거지. 그러면 마그마 속에 풍덩 들어갔지만 녹았어? 안 녹았어? 안 녹았지. 그러면 구성물이
구성물이 녹는 점이 높은 애들이지. 잘 녹지 않는다 그 말이잖아. 그래서 이미 벌써 마그마로 들어왔던 C는 구성물들이 다 녹아있는 마그마 상태에서 다 녹아있지? 그럼 D는 안 녹았다. 그럼 D의 구성물은 녹는 점이 높아서 안 녹은 애들이다. 됐습니까? 자, 넘어갈게. 자, 6번. 자, 가나다 습곡 포획 전리 순서 없이 나타냈다라고 했는데 가가 뭡니까? 습곡. 지금 현재 굴곡져 있는 모습이 보이지? 자, 나는 전리. 특히 전리 중에 무슨 전리? 주상전리. 육각이나 오각, 기둥 모양이 돼 있는 거죠? 자, 다는 포획이 될 건데 누가 포획암입니까? A가 포획암이죠? 이제 원래 B가 마그마였는데 자, 현재 떨어져 나온 A가 마그마 속에 들어가서 함께 굳어버린 거지. 자, 갈게. 기억. 자, 가는 나보다 깊은 곳에서 형성되었다. 가는 나보다. 자, 나. 참고로 가는 어쨌거나 지층 만들어진 다음에 횡압력 받아서 휜 거잖아. 맞지? 근데 만약에 이게 지표 부분이었다면 현재 이게 암석들이기 때문에 바스러지고 깨집니다. 그 습곡의 형태를 자연스럽게 유지할 수가 없어. 자, 형태가 잘 유지되고 잘 만들어지지가 않아. 그런데 당장의 나를 보게 되면 이건 우리가 알고 있는 화산암이죠. 화산암이 빠르게 식을 때 수축에 의해서 수상전리 만들어지는 거지. 그래서 나는 지표 부분이잖아. 일반적으로 습곡은 현재 땅 속입니다. 알겠지? 좀 더 지표 부분에 가까운 건 나가 되겠지. 자, 그래서 가는 나보다 깊은 곳의 형성 맞는 말이죠? 맞고. 자, 나는 수축에 의해 형성. 식으면서 수축하면서 갈라짐이 생기는 거지? 맞는 말이고. 자, 다에서 A는 B보다 먼저 생성. 자, 볼게. A와 B 중에 누가 관입한 거예요? B가 관입한 거죠. B가 관입에 뚫고 들어올 때 기존에 있던 암석 파편이 깨져서 들어가서 함께 굳은 거잖아. 맞지? 참고로 관입을 당한 것 A가 되는 거지. 됐나? 자, 그러면 A를 구성하는 광물과 B를 구성하는 광물 중에 누가 더 녹는 점이 높다? A가 더 높죠? B는 벌써 녹아 있었고 A는 안 녹았잖아. 같은 온도인데 불구하고. 자, 그래서 A가 관입암이라는 거. 자, 7번 가겠습니다. 7번. 자, 7번 갈게. 자, 가나는 서로 다른 지질 구조. 그래, 가는 습곡, 나는 단층 나와 있는데. 자, 나는 무슨 단층입니까? 요 흰색 보이죠? 밀려서 올라갔으면 알 수가 있지? 무슨 단층? 역단층. 자, 가에서 향사 구조가 나타난다. 향사는 위로 볼록이야, 아래로 오목이야? 아래로 오목. 맞죠? 향사 맞고. 자, 나에서 상반은 단층면 따라서 위로 이동하였다. 자, 단층면. 이게 단층면이 되겠지? 상반은 오른쪽이야, 왼쪽이야? 오른쪽. 이 오른쪽이 위로 좀 더 올라갔죠? 그래서 원래 같은 라인상이 있는데 좀 더 올라갔음을 알 수가 있다. 됐지? 자, 디귿. 가나 모두 횡압력 바다 형성. 맞습니까? 습곡도 횡압력. 그리고 역단층. 이거 역단층이잖아? 역단층도 횡압력. 근데 장력에 의한 건? 정단층. 됐지? 그래서 수렴 경계에서는 습곡도 만들어질 수도 있고, 그리고 이렇게 역단층도 만들어질 수도 있고. 자, 넘어갈게. 잠깐 하나만 더. 단, 지층의 역전은 없었다라고 제시했는데, 이거 왜 제시했지? 이거 왜 제시했습니까? 어떤 문제를 풀기 위해서? 습곡에서. 향사, 이거, 그래. 향사 구조인 거, 이거 알려주기 위한 거지. 봐봐. 실제로, 횡압력 받아가지고 이렇게 됐어. 이거 향사의 배사야. 배사죠? 근데 역전이 되면, 뭐가 되는 거야? 향사로 볼 수 있다는 거지. 맞지? 실제로는 원래는 배사인데, 결과적으로 보이는 건 향사로 보인다는 거지. 그럴 수 있기 때문에 역전 여부를 알려주는 거지. 자, 갑시다. 자, 6번. 자, 관입암과 포획암. 자, 관입이라는 것은 말 그대로 뚫고 들어가는 거였지? 자, 포획이라는 건 이런 거죠. 마그마가 뚫고 올라갈 때 주변을 막 깨고 들어가는 거지. 그래서 깨진 그 주변에 있던 파편들이 들어가서 같이 마그마가 버린 걸 포획암이라고 하지. 됐지? 자, 갑시다. 자, A는 B를 관입하였다. 자, 지금 A가 바로 관입암이죠? 현재 뚫고 들어가는 점면 바로 암매개 형태, 줄기 형태를 띠고 있잖아. 그래서 A가 관입. 자, 그런 점 B는 관입. 자, A는 B의 관입은 맞고. 자, 포획암은 D이다. 맞습니까?
한 점 아까 뚫고 들어갈 때 깨진 파편들이 들어가서 같이 마그마에 갇혀있는 애들이 같이 굳은 애들이 포획암이라고 그랬지. 그래서 이렇게 덩어리로 존재하는 거지. T가 포획암. 자, 암석의 나이는 C가 가장 적다. 자, 문제에서 가와 나 있는 관입암과 포획암의 나이 같다 그랬지? 자, 갑시다. 자, A, B가 있으면 관입을 누가 했다? A가. 자, 관입한 놈이 나이 많은 거야? 관입 당한 놈이 나이 많은 거야? 당한 놈. 먼저 자리 잡고 있었잖아. 맞지? 그래서 예를 들어서 A가 2억이라고 할게. 됐지? 자, 근데 관입암과 포획암 나이 똑같다 그랬죠? 이럼 역시 2억. 그러면 C가 어떻게 될 거냐? 그 말이잖아. 자, 근데 C라는 것은 기존에 있던 애들이 뚫고 마그마가 뚫고 올라온 애들이지. C라는 것은 원래 마그마 뚫고 올라온 애들이죠. 기존에 있던 애들을 막 주변에 파편을 깨서 같이 이름들을 포획암으로 가지고 있는 거잖아. 2억 년의 나이를 가지고 있는 애들이 벌써 있었고 얘들을 깨고 올라온 애들이지. 그러면 이거보다 2억보다는 그 D가 되겠지. 더 어리겠죠? 됐지. 그래서 C가 가장 나이가 적다는 거지. 됐지? 자, 넘어되나? 오케이. 이건 과거 우리 했던 거 같지? 주변에 있던 것도 깨져가지고 주변 애들이 변성됐단 말은 기존에 벌써 있던 애들이잖아. 맞지? 그래서 올라와서 깨진 이 파편들이 같이 들어서 굳은 것. 자, 넘어갑니다. 자, 넘어갈게. 자, 9번 가겠습니다. 9번. 자, 지질구조 형성 과정 나와 있는데, 자, 볼게. 자, 문제에서 지금 위에 보게 되면 가는 퇴적 과정부터 쭉 나타낸 거죠. 자, 그리고 자, 지점들을 칼로 자른다라고 했어. 경사지게 자른다. 이거는 한 점면 단층이 되겠지? 자, 단층. 자, 여기 보면 무슨 단층이죠? 정단층이죠? 이해됩니까? 참고로 원에서 보게 되면 이 부분만 본다면 왼쪽 두 개만 본다면 상반이 어느 쪽이지? 오른쪽이죠? 근데 오른쪽 자른 것을 본다면 상반이 어느 쪽이지? 왼쪽이죠? 맞지? 상반이라는 건 어쨌거나 단층 면이 있고 면이 있을 건데 면 위에 실려 있는 것, 면 위에 실려 있는 것, 이 말하는 거지? 자, 갈게. 자, 양쪽을 서서히 잡아당겼다. 이건 장력을 말하는 거지? 장력이 여기서 정단층이 만들어지잖아. 자, 무슨 경계? 발산형. 자, 그래서 가운데 있는 게 상반이라는 걸 알 수가 있다. 그래서 상반, 하반이라는 것은 단순하게 수직적으로 위에 있다, 아래에 있다 이걸 말하는 게 아니지. 그래서 단층 면에 대해서 위에 있는지 아래에 있는지 그걸 말하는 거지. 자, 그러면 다 같은 경우에 다시 어떤 일정한 부분을 위쪽을 칼로 잘라냈지. 이건 침식 과정을 말하는 거죠. 풍화 침식 바다 수비가 잘려 나가는 과정. 자, 그 위에 새롭게 쌓인 것. 이거 무슨 관계? 부정합 관계를 나타내고 있는 거죠. 자, 갈게. 자, 기억에 해당하는 힘은 횡압력. 아니죠? 아까 장력이었지? 압력은 누르는 것. 근데 가로 방향 누를 거니까 양쪽에서 미는 힘을 말하는 거지. 정훈아. 자, 다는 지층의 침식 과정. 자, 다는 침식 맞죠? 위에 것만 잘라냈다 그랬으니까. 자, 라에서 부정합 형태의 지질 구조가 만들어진다. 최종적으로 부정합이 만들어졌지? 위에 깎여나가고 그 위에 새롭게 쌓였으니까. 자, 넘어갈게. 자, 10번. 자, 가나다 주상절리 습곡 4층이 나와 있는데, 이거 가가 뭡니까? 4층리. 자, 나는 습곡, 다는 주상절리 되겠죠? 자, 가는 주로 퇴적암에 나타나는 구조. 4층리. 퇴적 구조잖아. 맞지? 자, 나는 횡압력 바다 형성. 맞죠? 지층이나 암석이 횡압력 받아서 습곡이 되거나 또는 뭐가 만들 수 있다? 역단층. 좋아. 자, 다는 지하 깊은 곳에 생성된 암석이 지표로 융기할 때 참고로 지하 깊은 곳 심성암이 올라오면서 위에 있던 애들이 풍화 침식으로 제거되고 이런 과정 거치면서 압력이 제거돼서 만들어진 건 무슨 전리? 판상전리. 자, 이 주상전리는 화산암에서 급격히 냉각되면서 수축하면서 사이사이 갈라짐이 생기는 거지. 그래서 이거는 분출된 것, 화산암에서 만들어진 거지. 지표 부분에서 급격히 냉각된 경우, 수축된 경우. 자, 됐나? 주상전리 안산암에도 있습니까? 주상전리 안산암에도 나타납니까? 예. 나타납니까? 유문암은? 유문암은? 나타납니까? 다 나타날 수 있지. 화산암은 다 된다 그랬어. 됐나? 지난번에 우리가 일반적으로 우리나라에 보면 이제 화산암이 대부분이 현무암이잖아? 그래서 이제 일반적으로 많이 말을 하는 거고, 현무암이 나타나는 곳은 제주도와 철원, 한탄강. 그럼 여기는 현무암이 오면 주상절리가 나타나. 그렇지만 안산암이나 유문암이나 모두 다 분출된 애들이지?
다 만들 수 있지. 됩니까? 그래서 뭐 무등산 그때 한번 이야기했잖아. 광주에 있는 무등산 같은 경우에는 거기는 안산음으로 돼 있어. 근데 주상절리 나타나. 되겠나?